국가인 듯 국가 아닌 국가 같은 너 어딜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요새 많이 이름이 좀 오르내리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조금은 생소한 이름을 가진 나라죠. 트란스니스트리아입니다. 어디에 있는 건가 구글로 좀 찾아보시면은 잘 나오지도 않아요. 왜냐? 미승인 국가거든요. 그렇지만 지정학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겁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몰도바 사이에 있는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늘어진 지역인데요. 우크라이나 남서쪽에 위치해 있어요. 어쩌다가 여기가 미승인 국가가 되었나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요. 원래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루마니아 땅으로 편입이 됐었는데 1940년 루마니아가 소련에 이 몰도바를 할양해 줍니다. 잠시 독일이 소련을 침공을 했을 때 루마니아가 몰도바를 다시 가져간 적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소련이 승리를 하면서 1944년 다시 이 몰도바를 루마니아가 소련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이 몰도바도 독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 루마니아하고 몰도바하고 병합을 한 해 만에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하고 몰도바 국경이 살고 있었던 러시아계 주민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절대로 안 된다. 라고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1990년 11월 이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몰도바로부터 독립을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1992년 3월부터 약 5개월 가까이 이 몰도바와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전쟁을 하게 돼요.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분리 독립을 주장을 하고 그리고 러시아가 도움을 주고 있었죠. 당연히 몰도바에서는 인정하지 않았고요. 5개월 가까이 진행된 전쟁이 휴전이 되면서 지금 현재 몰도바 안에 이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있습니다. 여전히 몰도바는 이곳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6년 이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주민투표가 있었는데요.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러시아에 합병하느냐 마느냐를 둔 주민투표였고요. 그 당시에 97%가 넘는 찬성률로 합병을 하자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당연히 몰도바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고 흥미로운 거는 러시아에서도 이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트란스니스트리아에는 약 46만 5천 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요. 대체로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이 정권을 잡아왔죠. 러시아계가 약 30% 정도 되고요. 몰도바계가 약 29% 정도 되고 우크라이나계도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곳에서는 자신들의 화폐도 있고요. 당연히 정부도 있고요. 또 여권도 발행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이 트란스니스트리아 사람들이 외국에 가기 위해서는 트란스니스트리아 여권을 가지고 갈 수가 없겠죠. 미승인 국가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하고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5일 그리고 26일 이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의문의 폭발 사고가 났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서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흉흉한데 이렇게 돼서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은 확전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일부에서는 이게 러시아 측의 false flag 작전, 즉 위장 작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트란스니스트리아 그리고 몰도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죠. 특히 이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수도인 티라스폴은 이 몰도바의 수도인 키시나우로부터 약 7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몰도바한테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몰도바 안에 이 트란스니스트리아 말고도 또 친러시아 성향을 가진 지역이 있거든요. 바로 가가우지아 지역입니다. 이 가가우지아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까 봐 몰도바 측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이었어요. 이 가가우지아 지역의 주민들이 유럽연합과 관계를 더 갖는 것보다 이 러시아의 유라시아 관세 동맹에 가입을 하는 것을 찬성한다라는 주민투표를 했는데요. 무려 98.4%가 찬성을 했습니다. 몰도바 입장에서는 지금 화약고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지역이 지금 두 곳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트란스니스트리아가 미승인 국가라고 했잖아요. 이 미승인 국가를 부르는 영어로는 unrecognized state도 있고요. quasi state도 있고 de facto state도 있습니다. 이름들을 두고 조금 논쟁이 있기도 한데요. 여러분, 전 세계에 미승인 국가가 몇 개나 있을까요? 이게 확실히 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어떤 국가들한테는 미승인이고 또 다른 국가들한테는 승인된 국가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승인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승인된 국가는 몇 개국일까요? 우리가 유엔에 가입한 국가가 총
193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종 이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피파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수가 유엔보다 많아 라고 이야기들을 하시죠. 그 이유는 물론 영국처럼 UK가 아니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 4개로 해갖고 들어가는 나라 때문에 피파 회원 가입 국가가 좀 더 많은 거기도 하지만요. 여기는 미승인 국가들도 가입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193개국이 굉장히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1930년대에는 전 세계 국가 수가 약 80개국밖에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리고 많은 신생 독립국들이 생겨났죠.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에서 독립국들이 생겨나면서 지금은 유엔에 가입한 국가 수가 193개국이 된 건데요. 우리가 보통 미승인 국가 하면 국가로 승인을 받지 못한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은 세분화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지구촌 거의 모든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있고요. 일부 국가는 인정하는데 다른 국가들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정을 하고는 있는데 특별한 몇몇 국가가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국가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지만 승인된 국가다라고 보는 것도 좀 우습기는 하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국제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만 국가다라고 하는 것도 딱히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마음대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승인을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유엔에 가입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유엔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몇몇 유엔 회원국들이 인정을 해주는 국가들이 있죠. 아파지아라든지 남오세티아, 팔레스타인 이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타이완도 여기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유엔에 가입되어 있으면 모두가 승인된 국가냐?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누가 봐도 승인된 국가이지만 승인을 안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경우죠. 누가 봐도 우리나라는 승인된 국가이고 유엔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 북한이 우리를 승인하고 있지 않죠. 중국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수교를 맺은 국가는 타이완과 단교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타이완과 수교를 맺은 국가는 중국과 단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몇 국가들은 타이완과의 외교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중국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코소보 같은 경우는 미승인 국가이긴 하지만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승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했을 당시에 여러 나라들, 특히 미국과 나토 국가들이 코소보를 승인해줬죠. 우리나라도 2008년에 이미 코소보를 국가로 승인을 했습니다. 아마도 세르비아로부터 대량 학살, 제노사이드를 겪었기 때문에 이 서방의 많은 국가들이 승인을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흥미로운 사실은요. 코소보에 들어갈 때 세르비아를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코소보 같은 경우는 알바니아라든지 마케도니아하고도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코소보를 들어갈 때 알바니아나 마케도니아의 국경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세르비아에 입국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이 코소보가 자기네들의 영토이기 때문에 알바니아 혹은 마케도니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미입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10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코소보를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왜 여태까지 코소보는 유엔에 가입을 하지 못하고 미승인 국가로 남아있는 걸까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반대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아니 뭐하러 미승인 국가의 길을 걷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그냥 국가 틀에 있으면 좋지 뭘 그 굳이 독립을 한다 그럴까? 나가면 고생인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많은 경우에는 민족 정체성 때문입니다. 본국과는 뚜렷이 다른 민족 정체성을 가지기 때문에 독립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뒤에서 부추기는 국가들도 있죠. 이른바 배후국이죠. 이렇게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미승인 국가들은 이 배후국에게 경제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군사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동유럽 같은 경우는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가 영향이 굉장히 컸죠. 최근에 미승인 국가이고 또 전쟁을 치르고 하는 이 동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소비에트 연방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언급한 트란스니스트리아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러시아는 이 미승인 국가들을 어떻게 관리했을까? 먼저 첫 번째는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군대가 주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오세티아라든지 아파지아라든지 트란스니스트리아 그리고 크림도 마찬가지로 아예 대놓고 가기도 하고 혹은 몰래 가기도 했죠. 명목은 거의 다 러시아계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여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일 때 여러 국가에 흩어져 살고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있는데 연방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 이 러시아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는 바람에 우리 러시아 주민들이 러시아 땅 밖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발행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아파지아와 남오세티아가 1992년과 1993년에 분리 독립 세력들이 정권을 세우니까 러시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여권을 발행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여권을 들고 있는 그곳의 러시아 주민들이 학살을 당하든지 아니면 탄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러시아군이 개입을 하게 되는 중요한 빌미가 되기도 하죠. 특히 2008년 조지아 침공 당시에 이 전략이 먹혀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미승인 국가에서 사는 건 어떨까? 대부분 또 독재 권력들이 잡고 있지 않을까? 라고들 생각들을 하시겠죠. 꼭 그런 건 아닌 게요. 미승인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 더 민주화나 시스템에 신경을 쓰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 하죠. 예를 들어 아파지아 같은 경우는 조지아에 다시 합병이 될까봐 아파지아 지역에 있는 소수민족들과 상당히 잘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구 유럽이라든지 미승인 국가들 중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민주주의를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트란스니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다시 몰도바에 합병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이 정치 지도 권력들이 러시아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특히 미승인 국가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의 도움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뒷배를 봐주고 있는 배후국에게 더더욱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에 있어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더 의존적이 되다 보니까 선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지도층이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죠. 많은 언론에서 이 트란스니스트리아를 통해서 몰도바까지 확전이 될 것인가? 라는 것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데사가 러시아에게 넘어간 상황이었다면 생각보다 조금 쉽게 우리가 트란스니스트리아를 통해서 몰도바까지 갈 수 있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을 러시아가 아직 통제하거나 점령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트란스니스트리아 그리고 몰도바의 수장들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양국 모두 확전을 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또 러시아의 입장이라든지 압박이 가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는 우리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러시아가 이 트란스니스트리아를 통해서 몰도바까지 진격을 하고 점령을 하게 된다면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는 루마니아입니다. 나토 그리고 EU의 회원국이기도 하죠. 그렇다면은 굉장히 또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미승인 국가 그리고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트란스니스트리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